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3년 6월 1일 목요일 아침 8시 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제가 좀 게으름을 피느라고 그랬습니다. 잠을 좀 푹 자느라고요. 좀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죄송스럽고요. 오늘 아침 뉴스 제목을 보여드립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시간이 급하다. 애국지사들은 조속히 연대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오늘 그 모든 신문이 다 어제 경보 발령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아일보 제목입니다. 왜 어디로 피하라는 거냐? 경계 경보 문자 대혼란. 이렇게 해서 어제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보낸 그 문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중동뿐만 아니라 전체 모든 신문이 하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들을 잘못 호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어제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전혀 조중동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과는 전혀 색다른 다른 주장을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습니다. 보여드립니다. 이게 제가 어제 받은 서울시로 받은 재난 문자입니다. 오전 6시 41분에 받았습니다. 41분에 받았습니다. 41분에 받았는데 오늘 6시 32분 서울 지역의 경계경보 발령, 그러니까 6시 32분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던 위성 발사체를 쐈던 쏜 북한은 6시 32분에 쐈고 서울시가 저에게 문자를 보내준 건 10분 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뭔가 쐈고 나에게 서울 시민인 나에게 경보가 도착한 것은 10분 뒤이에요. 그런데 북한에서 서울까지 미사일이나 또는 위성 발사체가 날아오는 2분밖에 안 걸립니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자꾸 끝났다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 재난 물자가 제대로 예를 들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그 다음에 어디로 대표해라, 여러분 지하로 대표해라, 이거 빠졌다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미 북한이 쏘면 도망가거나 회피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왜? 2분이면 되니까. 어떤 언론도 그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끝났다니까요. 북한은 6시 32분에 쐈어요. 핵을 쐈다고 가정하자고요. 북한이 6시 32분에 핵을 쐈어. 남한으로. 그러면 2분 뒤엔 6시 34분에 서울에 떨어지겠죠. 그럼 재난 물자를 지금 발령하는데도 2분이 10분이나 걸리는데 끝났다니까요. 우리나라 언론은 거기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어요. 지금 문자로 보내주셨네요. 구독을 좀 눌러주십시오. 구독을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우리나라 언론 조중동 오늘 아침에 배달된 이거 다 쓰레기라는 겁니다. 저는 이미 대한민국 국민은 다 죽었다니까요. 어제 김정은이가 어제 핵미사일을 쐈으면 2분 만에 다 끝났어요. 재난 물자 잘 발송해냈니 못 발송해냈니 떠들 아무런 이유가 없다니까요. 다 죽었는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김정은이는 쏜다는 거예요. 핵미사일을 쐈을 때 핵미사일을 쐈을 때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막을 방법이 없어요. 2분 내에 딱 미사일이 떠서 2분 내에 서울에 떨어지는데 무슨 수로 그걸 막겠어요? 불가능합니다. 2분 내에 미사일을 막는다? 한 대만 쏘아요? 여러 개 쏘면 어떡할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핵은 핵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핵무장을 해야 돼요. 핵무장 하면 안 돼. 미국이 보복을 해. 어쩌고 하시는 분들은 다 어디에 기대느냐? 김정은의 선의에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 민족을 사랑하시는 김정은 동지께서 남한 국민들을 사랑하셔서 핵무기를 안 쏘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위선이에요. 저는
핵무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이 위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김정은의 자비에 우리의 목숨을 맡기는 아주 위선적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위선적이고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대단히 합의가 유감스럽다는 겁니다. NTP의 정신을 계속 존중하겠다. 그러니까 핵무장 안 하겠다는 얘기죠. 미국이 핵 잠수함을 자주 보내주겠다. 끝났다니까요. 2분 만에 서울에 떨어져 핵 미사일이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미국이 핵 잠수함을 수천 척을 보내도 의미가 없어요. 한국 사람 다 죽었는데 뭐. 우리는 핵을 가져야 돼요. 만약 김정은이가 쐈어. 2분 만에 서울 시민이 핵 원자탄이 떨어졌어. 그래도 동해나 서해에 깊이 숨어있던 우리의 잠수함이 핵미사일을 평양을 향해서 쏴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핵무기는 그것 때문에 못 쏘는 거예요. 내가 핵으로 먼저 예를 들어서 소련이 러시아가 미국을 핵무장을 쏴 수 있어. 뉴욕이 파괴됐어.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미국의 수많은 핵잠수함들이 모스크바를 향해서 핵미사일을 쏘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워서 안 쏘는 거예요. 이 국내에 오늘 아침에 이 신문들 다 중요한 부분을 빼놓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2분이면 끝난다니까요.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면 2분 내에 한국 사람들은 거의 죽어. 죄송합니다만 경보 문자를 잘 보내느니 못 보내는지 그런 쓸데없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핵무장을 해서 안 된다는 사람은 누구에 기대느냐? 김정은의 자비의 목숨을 맡기는 법밖에 없어요. 근데 김정은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보여드릴까요? 김정은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김정은이는 수면제를 먹지 못하면 잠을 못 자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 내일경제신문인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극심한 스트레스성 수면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1일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가 끝난 후 이렇게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지난 4월 해외에서 최고위급 인사의 불면증 치료를 위해 졸피뎀 등 최신 의료 정보를 수집했던 점 등을 들었다. 여러분 졸피뎀이 뭔지 알아요? 의사들이 절대로 쓰지 말라는 약이 졸피뎀입니다. 신경쇠약, 이거 잠을 못 자면 신경쇠약 이런 게 걸리고요. 졸피뎀 쓴다고 해서 잠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성을 마비시키는 게 졸피뎀입니다, 여러분. 그런 김정은이한테 자비를 빌어 우리가. 김정은 씨, 당신의 자비에 우리의 목숨을 맡깁니다고 정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합의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목숨을 졸피뎀 없이 수면제 없이 잠을 못 자는 신경쇠약 환자의 김정은에게 우리의 목숨을 맡겨. 그것도 2분 동안에 맡긴다.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고 핵무장에서는 안 된다는 사람은 다 헛똑똑이들이라는 겁니다. 죽고 나서 무슨 북한의 미국의 핵 잠수함이 오면 뭐 할 거예요? 끝났는데.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합의는 대단히 잘못됐다. 물론 영어 노래도 부르고 영어 연설도 했다고 그래요. 노래 잘 부르고 영어 연설한 건 잘 됐지만 그래서 얻은 게 뭔데? 미국 핵 잠수함 오는 거 죽은 다음에 오면 뭐하냐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자, 대단히 잘못된 미국 합의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 뉴스 갑니다. 이런 뉴스를 매일 떠요. 이제는 아주 신경질이 납니다. 동아일보 단독 기사인데요. 박영수하고 친한 전 부행장 지시로 대장도 1,500억 대출 의향서 발급이라는 겁니다. 동아일보 단독 기사입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박영수 특검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우리은행의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컨소시엄 참여와 대출 의향서 발급 등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대장동 부지에 있는 200억 원 상당의 땅과 상가 건물 등을 받기로 약속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은행 부행장을 불러 2014년, 2015년 당시 박 전 특검의 구체적인 대출 청탁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후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문으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했어요. 속을 사람 없어요, 이제. 검찰이 박영수를 구속시키는구나. 속을 사람 없다는 거예요. 어제 황장수 씨의 브리핑 내용을 제목만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네요. 이겁니다. 애쓴다, 애써, 검찰. 박영수 수사하는 척 한다고 애쓴다. 이것이 황장수의 브리핑 내용입니다. 이제 알아요. 쟤들이 다 쇼하는 거 다 알아. 자, 대장동 시드머니가 저축은행에서 나왔다. 그걸 수사한 수사 기록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미 했어. 언제 했느냐? 2021년 10월 25일 날 기사입니다. 2015년 대장동 수사 기록을 입수했어요, 검찰이. 그래서 2011년 3월에 대장동 개발업체에 1천억 대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이 2011년 3월에 이미 요구했어요. 대장동 개발업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예요. 야, 너 대장동 개발업체에 1천억 대출해줬지?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요구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추가 수사도 기소도 안 했다는 게 누가 했냐? 그때 당시 주임검사가 윤석열이었어요, 여러분. 변호사는 박영수였고. 이걸 지금 다시 불러서, 박영수를 다시 불러서 2011년에 덮은 거를 지금 검사가 대통령이 그 당시에 주임검사가 윤석열이었는데 지금 검사가 박영수를 불러서 구속시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겁니다. 보세요. 2011년 3월에 벌써 윤석열이가 조사했다니까. 그리고 덮었어. 근데 그걸 지금 검사가 다시 불러서 수사해서 박영수를 구속시켜?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을 사람 없다니까요. 자. 이제 시민들은 화가 났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박영수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에도 화가 나는 겁니다. 이 제목이 뭐냐면 페이스북에서 가져왔습니다. 정권을 바꿔준 지 국민이 바꿔준 지 1년이 넘었어. 근데 왜 자꾸 꿈을 거리는 거야? 지은 죄값을 치르게 화병 나 이 두 사람 빨리 잡아넣어.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화병 안 나요? 뭘 꾸물거리냐는 거죠. 꾸물거리는 것도 아니야. 뭐 전혀 눈 감고 있어. 자, 여러분. 박명수 박사님의 페이스북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박명수 박사님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죠. 그분의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윤석열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내팽개친 반역자다. 그는 지난달 워싱턴을 방문하여 한국은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어리석은 자들은 윤석열이 노래를 잘 불렀느니 매너가 자연스러웠느니 의회 연설 영어가 좋았다는 등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흐뭇해했는데 쓸개 빠진 짓이다. 미국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윤석열 외교는 완전 허탕이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신이었다. 바이든과 약속한 한미 핵 협의 그룹은 실제로 쇼다. 언제 한미 간의 협의기구가 없어서 논의를 못했는가? 한미연합사는 헛개비인가? 김관진이 국방혁신위원회도 쇼다. 국가안보실과 NSC는 놀고 있는가? 윤석열이 귀국하자마자 미국 핵추진 잠수함이 한국 방문한다고 떠든 것도
엊그제 오산 비행장에 늘어선 많은 미국 전투기들을 보여준 것도 모두 쇼다. 사기치는 윤석열도 속아 넘어가는 자들도 모두 개돼지들이다. 지식인이랍시고 혹은 유튜버, 시민운동 지도자랍시고 윤석열을 윤비어천가를 부르며 이런 당연한 사실을 감추는 인간들도 독사의 자식들이다. 마귀의 자식들이다. 윤석열이 입으로는 자유를 수백 번 외치면 뭘 하는가? 4.3을 뒤집고 5.18 헌법에 넣겠다고 할 때 그에 대한 더 이상의 판단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그가 외면하고 있는 것만은 안보만이 아니다. 국민의 대부분인 중산층 혹은 서민들의 삶이 망가지고 있는데 그 틈에도 부패한 기득권층이 이익만을 챙기고 있다.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자였다. 변희재 고문의 연구에 의하면 그는 태블릿 PC를 조작하여 국가를 위기에 빠뜨린 대역주인이다. 윤빠들은 그가 부정부패만은 척결해 준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뻥이었다. 대장동 50억 클럽의 대부, 태블릿 PC 조작의 공범인 박영수를 어떻게 감방에 보낼 수 있겠는가? 시간이 급하다. 애국 지사들은 조속히 연대하여 제3의 길, 곧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는 죄송합니다. 제가 박명규 박사님의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물을 좀. VON 아시죠? 그 김명 대표가 하는 VON에서 오늘 4시에 이런 제목의 방송을 합니다. 윤석열 한동훈이 잊어라. 부정선거 혁파하는 인물이 나라 살린다. 오늘 오후 4시입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그 김경재 전 자유경제총연맹 자유총연맹의 그 전 총재이셨던 김경재 총재가 본인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방송했습니다. 다음번 선거에는 두 가지가 핵심이 될 것이다. 부정선거를 지금 여당도 야당도 모두 외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다음 선거에서는 부정선거를 외치는 정당,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는 5.18을 명확하게 규명하자고 하는 정당, 이 두 가지 4.15 부정선거와 5.18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정당이 제1정당이 될 수도 있다. 제1정당이 될 수 있다 하는 견해를 어제 자유총연맹의 전 총재였던 김경재 총재가 본인의 방송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김경재 총재의 방송, 김경재 TV 어제 방송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다음번 총선에서는 절대 4.15 총선에 입을 다물고, 그리고 4.15 총선 부정 입을 다물고, 그리고 5.18에 대해서 입을 다무는 정당은 안 된다. 새로운 정당이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조선일보 기사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사설이에요. 김명수 대법원 교체 시작, 사법부 흑역사 끝내야 한다는 겁니다. 김명수 사법부 6년은 사법의 흑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 인권법 출신 판사들 요직에 앉혔다. 대법관 14명 중 7명 우리법 인권법 민별 출신으로 채웠다. 특정 성향 출신이 사법부를 이처럼 장할 것은 전례가 없다. 하급심 판결도 마찬가지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1심 사건을 맡았던 우리법 출신 판사는 15개월 동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2020년 1월 기소된 사건은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쭉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걸 빠졌어요. 선거법, 그러니까 당선 무효소송과 선거 무효소송 180일 내에 끝내게 되어 있는데 3년 넘도록 질질 끈다. 이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얘기, 핵심 얘기를 빼놓고 있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이래서 문제인 거예요. 할 얘기를 안 해요. 조선일보가 4.15 총선 부정이다. 조선일보 같은 메이저 4.15 총선 부정이다. 수사하라고 외쳤다면
4.15 총선 부정은 밝혀졌을 겁니다. 그런데 안 해요. 왜? 공범이라는 거죠, 저는. 진실에 입을 다물고 있는 언론은 공범자입니다. 5.18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는 4.15 총선이 부정이다. 그리고 5.18 관계를 명확히 밝혀라. 닦아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정당을 뽑아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주장이고, 여기 금방 들어왔습니다. 여기 저보고 박쥐 같대요. 회색 사람이래요. 내가 무슨 회색이에요? 제가 4.15 총선이 부정이 아니라고 얘기했나요? 제가 5.18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5.18에서 주장하다가 고통교통 사람이 저예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9명 중에 지금까지 한 명도 5.18에 대해서 삭제하면 안 된다 주장한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근무하고 있던 대학이 호남이었어요. 수많은 그쪽 시민들이 모여서 이상로 아웃. 그 막아준 사람이 우리 대학 총장님이셨습니다. 제가 무슨 박쥐 같아요? 제가 무슨 회사파 사람입니까? 댓글이라고 함부로 쓰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회사 분자예요. 저는 4.15 총선에 대해서 그리고 5.18에 대해서 한 번도 입장을 바꾼 일이 없으며 내가 무슨 박쥐예요, 여러분. 자, 계속하겠습니다. 댓글이라고 그냥 마구 쓰시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다음 갈게요. 좀 상당히 좀 그러네요, 기분이. 예. 아까 제가 김정은이 극심한 그 불면증에 시달려서 졸피뎀을 아주 상시 복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졸피뎀 위험해요. 졸피뎀 복용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목숨을 맡기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오늘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잠이 보약이다. 5시간 미만 자면 우울증 걸릴 위험이 세배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의학 전문 김철중 기자가 쓴 거예요. 잠을 적게 자면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경과 윤지은, 분당 서울대병원 신경과 윤창호 교수 공동연구팀은 10년 동안입니다. 10년간 한국 성인의 수면 특성 변화와 우울증의 관련성을 확인한 연구에서 5시간 미만 잘 경우 7에서 8시간을 잔 사람보다 우울증이 발발하는 위험이 3.74배가 높다는 겁니다. 이미 이 연구는 제가 2년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세계적인 수면과학자 매슈 워커가 잠을 못 자면 무조건 잠 7에서 8시간 자라. 잔소리 말고 자라는 겁니다. 그 양반은. 무조건 자라. 8시간 자라. 7시간에서 8시간 자라. 반드시 보복한다. 반드시. 나중에 치매 걸린다. 대처도 걸렸고 레이건도 걸렸고 잠 안 자도 된다고 헛소리치는 트럼프 너도 걸릴 거야. 무조건 자라 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는 김정은에게 우리의 목숨을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조수였던 정 PD가 일본 정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대로 하려면 횡단을 해야 하고 일본을 제대로 하려면 정단을 해야 합니다. 일본 정단의 뜻이신 분은 정 PD에게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예,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아침에 제가 조금 댓글을 보고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4.15 부정선거와 그리고 5.18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제 입장을 바꾼 일이 없습니다. 저보고 회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때문에 제가 잠깐 흥분했었습니다. 그분이 잘못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제가 조금
순간적으로 평정심을 잃은 거에 대해서 그분께도 사과를 드립니다. 네, 잠깐 그 댓글이 들어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핵무장에 가장 반대한 사람이 오세훈이었습니다. 지난번 대선 국민의힘 그 대선 주자 토론회에서 오세훈이가 원희룡이가 죄송합니다. 원희룡이 아주 잘난 체하면서 핵무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원희룡입니다.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은 홍준표입니다. 홍준표를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정확하게 밝히고 들어가야 됩니다. 발령을 낸 것을 탓하는 국민성도 한심하다. 예, 맞아요. 발령을 내긴 잘 냈어요. 경고 발령을 낸 건 잘한 거예요. 그러나 늦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대피훈련을 해야 돼요. 반드시 핵미사일만 쏘는 건 아니니까. 핵미사일 쏘면 끝난 거고요. 반드시 핵미사일만 쏘는 건 아닙니다. 비행기가 날아올 수도 있잖아요. 경보기원료 서울시를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어제 오세훈 시장이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좀 월간이 우익들, 특히 목사라는 사람들이 문제다. 예, 저도 좀 그런 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가 자신의 채널에서 다음번 총선은 4.15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그리고 5.18을 깨끗하게 해결하자고 주장하는 정당이 제일 정당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경재 TV에 들어가서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로가 올바른 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아주 자그마한 금전적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국내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책을 좀 게을러서 읽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좀 마음을 추스리고 책을 좀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책을 시집을 하나 읽어드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좀 읽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로의 매일 책 한 권 프로그램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책을 한 권 읽어드리겠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방송하면서 조금 평정심을 잃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분 댓글을 쓰셨던 분에게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성숙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반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